안녕하세요. 그림 도구를 알려드리는 사탕고양입니다. 오늘은 수채화의 도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수채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사야 되나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라는 것 하나와 어느 정도 예산만 있으면은 이 정도는 제가 강추하는 이 정도는 사야 되는 것이 좋다라는 도구 두 가지 아니라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종인데요. 수채화는 보통 아무 종이나 쓰기는 하지만은 최소한 수채화 종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수채화 종이는 뭐 일반 종이의 사이징이라고 어느 정도 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거든요. 그 보통 명반을 젤라틴을 녹여서 코팅을 합니다. 뭐 사이징 또 종이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수채화용 종이는 뭐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돈이 없다 싶으면은 추천해 드리는 것이 파브리아노 워터칼라 엽서지인데요. 이게 1평방미터당 200g짜리 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100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한 5,500원 정도 되는데요. 한 장 뭐 55원 정도 되죠. 그래서 뭐 얼마든지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아주 편한 종이에요. 화방에 가서만 팔기도 한데 화방에도 이게 잘 없더라고요. 인기가 좋아서인지 금방 나가고 합니다. 뭐 사신다면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종이는 앞뒤가 있어요. 뒷면에다 그리면은 이제 물감이 잘 안 먹거나 구멍 뚫린 듯이 뭐 진하고 연하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것이 보이는데요. 이게 앞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통 여는 것은 이 뒤쪽을 열게 되어 있는데요. 종이의 앞면은 여기에 오는 면이 앞면이에요. 그래서 꺼내실 때 이렇게 꺼내시면은 뒷면을 보게 되고요. 뜯을까요? 네, 뭐 보통 다들 종이는 앞 뒷면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리는 것이 좋아요. 뒤에 그리면 약간 거칠기도 하고 색이 안 올라오거나 그러면 뭐 연필이 칠해지지 않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엽서지를 열었을 때 이렇게 한 장을 뽑으면은 가득 들어 있어서 뽑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한 장을 뽑으면은 여기가 뒷면이에요. 여기다 그리면 안 되고 여기다가 그려야 됩니다. 만일 빼놨는데 어디가 뒤인가 구분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쪽 가쪽을 만져주시면 돼요. 이쪽 가에 약간 이렇게 올라온 듯한 엠보싱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뭐 없는 쪽도 있지만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있습니다. 이게 종이를 자를 때 눌린 부분이에요. 그 올라오는 쪽이 앞면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잘 구분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뭐 저가용 종이는 보통 한 면만 사이징이 되어 있고요. 고급 종이들은 양면으로 사이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뒤는 있습니다. 뭐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좀 더 좋은 종이에 그리고 싶다. 그럴 때는 정말 강추하는 게 몽발이에요. 몽발이라고 뭐 이거 캔손이란 프랑스 회사에서 나온 종인데요. 그 몽발도 그냥은 비싼데 원 플러스 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약간의 하자 있는 몽발을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싸게 파는 건데요.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이게 작품을 어느 정도 해도 뭐 고급 작품까지는 아니지만 작품을 해도 좋고 그 연습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서 이제 가격이 정말 싸졌는데요. 그 웬만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저 파브리아노 엽서지가 아닌 이상 이거보다 가성비가 좋은 종이가 없어요. 품질도 괜찮고요. 근데 아까 뭐 화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불량품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약간 종이가 눌렸거나 보통 수채화 종이를 만들 때는 이게 아빈이라고 뭐 상표가 찍힌 회사명이 찍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는 종이만 모아서 만든 겁니다. 이거 뜯으면은 여기 캔손이라고 글자가 쫙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에 약간 눌렸거나 아니면 뭐 잉크나 기름이 살짝 튀었거나 그런 스케치북들이에요. 뭐 연습하거나 아니면 뭐 쓰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가성비가 좋으니까 살만하죠. 자, 그 다음에는 붓입니다. 뭐 종이, 붓, 물감 순서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왜 그 순서냐 하면은 수채화를 그릴 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종이고, 두 번째가 붓이고, 세 번째가 물감입니다. 물론 자기 실력이 영순이죠. 그 종이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테크닉이라든지 기법이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종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붓을 산다면은 뭐 초보자가 쓰기에 가장 좋은 붓은 화홍 782입니다. 이것은 8호 굵기인데요. 한자로만 산다면 12호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그림을 좀 작게 그리는 편이라서, 세밀하게 그리는 편이라서 가는 붓을 많이 쓰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2호를 많이 씁니다. 여러 개를 쓴다면은 2호, 4호, 12호 요 정도 3개만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할 때는 이제 16호나 18호를 씁니다. 화홍 보통은 뭐 바바라 300R이나 화홍 700R 이렇게 빨간 띠 두른 것 아시죠?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이게 털이 굉장히 강해요. 털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물감을 칠했을 때 벗겨지는 일이 있어요. 털이 단단해서요. 뭐 그렇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수채화 붓은 부드럽고 끝이 잘 모일수록 좋습니다. 이 782가 생각보다 부드럽더라고요. 이거 지금 새 거라서 딱딱한데 물에 풀면은 이제 이게 풀이 묻어 있어갖고 물에 풀면은 이제 부드럽게 풀리고 말려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강추하는 붓이라면 이게 화홍 800입니다. 화홍 600이에요. 800은 없고요. 600이에요. 이게 콜린스키라고 시베리안 단비 털로 만든 붓이에요. 최고급 수채화 붓은 전부 콜린스키 털로 만드는데요. 이거는 중국산, 뭐 북쪽, 중국 북쪽에 있는 거기서 키운 콜린스키 털로 만든 붓이에요. 왜 화홍 600이 좋냐 하면은 저도 뭐 윈즈앤 뉴턴의 시리즈 7이나 다빈치 콜린스키를 써봤는데요. 그게 가격 이것보다 몇 배나 비싸요. 시리즈 7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되면 한 8만원, 10만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게 2만원이었나? 그런데 이게 털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이 가격, 바바라 같은 굵기의 바바라보다는 약간 비싼데 그 격차를 내고도 정말 좋은, 지금은 이렇게 뭉툭하지만 물에 적시면 정말 뾰족하게 모이거든요. 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화홍 600 이 콜린스키 붓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제가 불만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길어요. 저는 보통 자꾸 세밀하게 그리기 때문에 짧은 숏핸들이 좋거든요. 뭐 숏핸들 버전도 내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그 점은 약간 불만이고요. 그리고 이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물감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물감이나 써도 될 것 같지만은 뭐 물감이 얼마나 그러니까 전문가용 물감을 쓰는 게 좋아요. 전문가용 물감은 이제 안료가 정말 많이 들어서 색이 진하게 나오고 또 뭐 수채화 물감의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낼 수 있는 물감이에요. 그래서 뭐 최소한 이 정도는 써라 하면은 미션 골드를 추천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체형 12색인데요. 한 번도 쓰진 않았어요. 고체형을 살 필요는 없고요. 24색 튜브가 있습니다. 5mm짜리. 그 5mm짜리 튜브가 35,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사면 됩니다. 그거만 사면 24색이고 그 다음에 뭐 5mm라도 충분히 오래 쓰거든요. 잘 안 떨어지네. 보통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션 골드 정도면 약간의 뭐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단점을 상쇄할 만한 진하게 나오고 특성이 좀 괜찮은 물감이에요. 그 미션 골드
급, 그러니까 전문가용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뭐 최저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튜브 물감을 사면 이제 팔레트도 필요한데요. 요즘은 뭐 미니 고체 물감 넣는 미니 팔레트를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루벤스에서 나온 건데요. 튜브도 같이 들어있어요. 뭐 가격도 싼데 이것도 근데 하지만 13,000원, 15,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에요. 그런 거 말고 흥일에서 나오는 미니 팔레트가 있어요. 알루미늄인데 이게 5,000원, 5,500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39칸인데 39칸은 말고요. 이게 성능 칸이 너무 적어요. 26칸이 있는 흥일 팔레트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걸 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혼색 부위, 또 요만큼이 혼색 부위입니다. 그걸 사셨으면은 아주 이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럼 제가 추천하는 거는 윈제 뉴튼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세팅하긴 했는데요. 이거 고체형으로 사시면은 이게 11만원 정도면 사실 거예요. 튜브로 사시면 꽤 비싸요. 뭐 윈제 뉴튼이 좋은 이유가 내광성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게 거의 최상급이고요. 거의 최상급이 아니라 정말 최상급입니다. 최고 등급이고 색상도 모던한 클래식한 색상부터 모던한 그런 스타일까지 전부 소화할 수 있고 다양한 색상 뭐 빈틈이 있는 그런 색이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급 중에서는 가격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뭐 정말 좋으면서도 가격이 적당한 그런 물감입니다. 뭐 취미로 사시면 뭐 11만 원씩이나 돈 내고 못 사겠다 하지만은 한번 사면은 몇 년을 쓰기 때문에 뭐 사두시면 괜찮아요. 저도 이걸 쓰는 게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 다 못 썼습니다. 뭐 물감 계속 바꿔놓은 이유도 있지만요. 여러 가지 쓴다고 그랬죠. 물감도 좋은 거를 사셨으면은 이제 연필 이제부터 뭐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중요한 거는 별로 없어요. 연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생 같은 거 하진 않으니까 연필은 적당히 뭐 제일 많이 쓰던 톰보 모노 J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냥 이런 초등학생들이 쓸만한 연필도 괜찮아요. 이건 2B인데 보통 그림을 그리면 4B를 쓰잖아요. 하지만 수채화에서는 연필이 진하면 안 됩니다. 연해야 좋아요. 진하면 이게 흑연이 종이 위에 고정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살짝 올려져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흑연을 칠하고 문지르면 번져요. 사비 같은 진한 연필은 이게 더 잘 번져서 수채화를 칠하면은 붓에 의해서도 이게 크게 번집니다. 그래서 좀 색이 칙칙해지거든요. 그래서 연필은 HB 좀 더 연하다 싶으면은 EH 정도를 사세요. 근데 뭐 EH 정도 되면은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색이 아주 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채할 때 연필선이 잘 안 보여서 좋은데 반대로 이게 연하다고 힘을 줘서 꽉 눌러서 칠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종이에 파여서 이게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HB 정도를 추천합니다.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짧게 잡으면은 꾹 눌러서 쓰게 돼요. 이게 길게 잡아서 그리는 쪽이 연하게 되고 나중에 지울 때도 편합니다. 지우개는 뭐 미술용 지우개, 떡 지우개 같은 거는 이제 부드럽게 지울 수 있어서 많이 쓰는데요. 뭐 이거는 수채화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잘 지워지는 지우개 됩니다. 플라스틱 지우개 잘 지워지는 아무거나 쓰면 되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펜텔 지우개예요. 이게 샤프식이라서 좁은 면적을 지우기도 좋고 이게 잘 지워집니다. 뭐 다른 추천을 한다면 이게 스테들러 774 샤프입니다. 여기도 지우개가 달려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잘 지워져요. 뭐 쓰기도 편하고 해서 하나만 있으면 자리를 별로 차지하지 않아서 제가 많이 씁니다. 하지만 수채화에 그릴 때는 샤프가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아까도 말한 거랑 비슷하게 피락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연하게 그려야 되는데 짧게 잡고 꾹 누르면은 이제 종이가 파여서 그 부분이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림 그릴 때는 그러니까 연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연하게 그려야지 이제 지우기도 쉽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싶을 때 진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카메라에서는 잘 안 보일 텐데요. 연하게 그 다음에 확실한 선이 나왔을 때 진하게 들어가는 것은 이제 수치화 스케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그림에서 기본입니다. 색연필화 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써요. 연필 대생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엽서지에 그릴 때는 색칠만 하면 되게 약해요. 뭔가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럴 때 펜화를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사쿠라 피그마 마이크론인데요. 이런 피그먼트 라이너라고요. 이런 류는 마르면은 이제 수차에도 안 번지고 마카에도 안 번집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는 제도용이었는데 지금은 제도는 전부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이런 류가 전부 그림용으로 다 바뀌었어요. 뭐 이거 말고도 코픽에서도 멀티 라이너라고 나오고 아트라인 펜,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유니핀, 프리즈마 파인 라인 마커, 신한에서도 나오고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캘리그라피로 유명한 이제 지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거든요. 뭐 그래도 이 사쿠라 피그마 마이크론을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제일 싸요. 1600원, 1700원, 1500원 정도 되는데 성능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디자인이 좀 촌스럽다 그 정도 차이 뿐입니다. 그리고 약간 소개시켜 드릴 것은 워터브러쉬, 아까 붓 얘기했을 때 얘기했는데요. 요즘은 캘리그라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고체 물감 쓸 때는 워터브러쉬를 많이 써서 이제 고체 물감은 워터브러쉬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물이 든 붓이라서 일반 물감도 되고 저 이걸 아크릴 그릴 때도 가볍게 아크릴 할 때도 쓰고 여기 물 대신 잉크를 넣어서 예 붓펜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잉크는 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고요. 다용도 의외로 다용도거든요. 붓펜도 쿠레타케 붓펜이 이거랑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워터브러쉬는 빈 게 이제 물 넣으라고 비어서 나오는 것 뿐이고요. 워터브러쉬 쓸 때 보통은 뭐 이런 티슈 같은 거에 이제 물감을 칠하고 짜서 이제 물을 내서 닦는데 이러면은 붓털이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뭐 작은 종이컵 같은데 물 살짝 담아서 거기에 씻은 다음에 닦아주는 것이 오래 쓰는 비결입니다. 물 갖고 있으면 물 넣을 필요 없나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거 그 물통에 있는 물은 씻는 용도, 요 안에 들은 물은 조절용, 그러니까 물 조절용 물이죠. 뭐 진하게도 하고 물을 짜서 연하게도 하고 그럴 때 쓰는 물이에요. 이게 색칠할 때는 이제 깨끗한 물을 써야지 물감의 본색이 나와서 좀 더 맑고 깨끗하게 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통 얘기를 하자면은 물통은 두 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물통 뭐 비싼 물통도 있고 큰 물통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두 개를 쓰는 것이 좋아요. 뭐 비싼 물통 살 필요 없고요. 생수통이나 음료수통, 페트병을 잘라서 이렇게 두 개를 마련하면 됩니다. 이거는 붓 씻는 용도고 이쪽은 물 조절하는 용도죠. 워터브러쉬 쓴다면은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종이컵 정도라도 되고요. 이게 뭐 페트병 잘라서 두 개 있으면은 돈은 들지도 않죠. 아예 집에 없으면은 사야 되니까 돈을 들긴 하지만은 뭐 유리병이라도 되고 아무 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꼭 좋은 것을 살 필요는 없어요. 또 필요한 것은 티슈 아니면은 집에서 못 쓰는 수건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아니고 꼭 필요한 이유가 붓을 칠하는데 이게 붓에 물이 많이 묻을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물이 많이 있으면 색이 연해지기도 하고 색 조절을 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진하게 하겠다
아니면 물이 너무 많다 싶을 때 물을 흡수시켜 줍니다. 그때 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용도가 이렇게 칠하고 닦아내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연하게 만들고 뭐 하늘을 칠하고 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콩콩콩콩 닦으면은 그냥 구름, 이런 기법을 쓸 때도 되게 필요합니다. 키친, 지금 이거는 뭐 카페에서 쓰는 티슈이고요. 뭐 없다면은 키친타올,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은 과하게 든 걸 팔거든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은 그리는데, 수채 아래 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말 최소한으로 갖추고 싶다 그러면은 이 물감의 팔레트와 물감 하나, 그 다음에 워터브러시 하나, 티슈, 그리고 아까 말한 이 774 샤프, 그리고 뭐 엽서지, 이 정도만 있으면은 수채화를 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채화라는 게 뭐 도구가 많기도 하지만은 뭐 줄인다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리고 약간의 뭐 팁으로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이런 엽서지에 그렸을 때 넣을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이게 포토 앨범이에요. 이 포토 앨범인데 이게 엽서지가 딱 크기가 맞습니다. 이게 보통 사진 크기보다 5mm 정도 이제 세로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긴 쪽으로 넣는 앨범을 사야 돼요. 이렇게 뭐 위로 넣는, 세로로 넣는 앨범을 사면은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엽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넣는 앨범을 사면 이제 보관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뭐 이런 그림, 여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여기 넣어서 이제 그림 그리고 보관하고 보기도 편하고 해서 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종이는 아까 말씀드린 파브리아노 엽서지, 아니면은 캔손 몽발 1+1이에요. 그냥 캔손 몽발 사시면 되게 비싸요. 1+1이라야지 이게 싸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붓은 화홍 782, 여기 끝에 흰색입니다. 화홍 78이고요. 12호가 하나 있으면 좋아요. 자기 뭐 작게 그리고 싶다 하면 8호 정도면 충분하고요. 아니면 좀 더 뭐 좋은 걸 쓰고 싶다 그러면 화홍 600. 그리고 물감은 미즐로 미션 골드 24색 튜브 5mm 35,000원짜리 그거면 좋고, 좀 좋은 걸 쓰고 싶다 싶으면은 윈즈앤뉴튼 고체 물감 24색 한 세트, 뭐 그 정도 있으면 됩니다. 연필은 HB, 지우개는 샤프식 지우개가 좋아요. 다른 붓 대신에 워터브러시 하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키친타올, 그리고 물통, 워터브러시 있어도 물통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파버카스텔 물통인데요. 이게 접을 수 있어갖고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다이소에서도 접을 수 있는 실리콘 컵이 있어요. 그걸 쓰셔도 괜찮아요. 워터브러시는 어차피 씻을 때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뭐 종이컵 정도? 아니면은 정말 요런 작은 유리병을 사셔갖고 여기 물 채우고 그걸 쓰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 작은 병은 워터브러시밖에 못 쓰겠죠? 예, 이 정도만 있으면은 수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수채하는데 뭐 더 필요하신 것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블로그 오셔서 물어보시면은
더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